지난주에 고생 참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막 일을 막 개통 없이 막 아무렇게나 막 시키니까 죽겠네 아주. 이번 주 막 좋게 말하면 전면전. 네, 그래요? 벌떼축구 전면전. 골키퍼까지 빼고 최전방 공격수들을 투입하는 히딩크식. 그게 우리 어렸을 때 공터에서 하던 동네 축구예요. 전술 전략 없이 그냥 무대포. 특히 지난주는 다스에 배고프다. 다스, 우리가 다스에 배고파서 일단 고생한 덕분에 청와대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번 기사에 다스는 네가 맡아라, 다스는 네가 맡아라가 나왔지만 핵심은 청와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와대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스 관련해서 지금 핵심적인 제보자들이 다스 내부 관련해서는 최동영 전 경리팀장이랑 그 이상은 회장이 운전을 했던 이제 김종백 씨인데요. 이 두 분을 다 저희가 만났죠. 저희가 만났고 MB가 당선인 시절이죠. 2008년 2월 달에 참여정부에서 삼청동에 있는 안가를 제공합니다. 당선인에게. 근데 그 안가를 노무현 대통령은 잘 쓰지 않았대요. 공식적으로 쓰지 않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쓰지 않은 거고. 그 안가에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던 당시 백수이던 이동영 씨를 부릅니다. 특검 거의 마지막쯤인가? 특별히 할 일이 없던 이동영 씨가 이상은의 대주주 아들이죠. 이명박 씨는 이상은 회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뭐 어디 가져가지고 따라가니까 밤이고 이래가 잘 모르는데 뭐 한번 언덕길을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거의 정상쯤 갔었나? 문이 한옥이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MB가 이동영 씨한테 얘기했어요. 뭐 특검 얘기도 좀 하고 당시 뭐 다스 관련 얘기도 좀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MB 측에게 이제 다스 가겠습니다. 몇 마디 안 했어요.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라, 잘해봐라. 이상은 회장이 동국대 경주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 특검 기간 중에 그 소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론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소환을 피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입원을 하는 시점이 1월 말쯤이에요. 특검이 거의 마지막에 다다를 무렵에 이동영 씨가 그 다스 전 경리팀장한테 그 MB를 만나러 가자. 당시 이제 이동영 씨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 안가가 근데 그 삼청동 금융연수원 건너편 쪽에 있는데 그 올라가는 골목 입구서부터 초소가 있습니다. 일반인 가려고 하면 딱 지적하죠. 바로. 그 초소에서 골목으로 올라오는 걸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뭐 차가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시절에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 안가를 아무도 안 쓰고 있고 이른바 민주정부인데도 이렇게 딱 다 통제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되고 나서는 얼마나 그 서슬이 퍼렇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가서 만났다. 다스는 네가 맡아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소유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만한 내용들이 조금 더 등장을 하죠. 그렇죠. 이 김경주로 의심되는 측에서 이제 자꾸 MB랑 다스랑 관련이 없다 서류를 요구해가지고 그때 김백주한테 이제 전화하니까 어디로 오라 그러니까 같이 있더라고요. 앞장에 이제 문구를 기억하기로는 나 이명박은 다스의 지분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고 어떠한 관련이 없다. 김백주한테 그 이명박이 그러더만 이거 사인하면 140억 받을 수 있냐고. 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옆에서 들으니까. 최동영 전 팀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는 어느 정도냐면 주례를 부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례를 부탁하는 사이는 굉장히 특별한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사이였으니까 이 최동영 전 팀장도 굉장히 이제 지근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다스 전체의 격리를 어쨌든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이분은 처음에 이제 다스가 2003년도에 사명을 다스로 바꿨는데 그 전에 이제 대부기공 시절부터 그게 이명박 거라는 걸 알고 거기에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이제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줘서 일자리 부탁을 하러 간 거죠. 네. 그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이던 시절이죠. 그 거기다 놓고 가라. 그 이력서를 놓고 가라라고 해서 그 만남도 이제 영포 빌딩에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너 다스 가라. 그래서 경주로 내려가라. 네가 가라 경주. 딱 해갖고 그렇죠. 네, 경주로 내려간 거. 그때 약간 뭐 서울 수도권에도 좋은데 많은데 왜 나보고 경주까지 가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경주에 있는 회사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회동에 살 때, 그렇죠. 가회동에 살 때 그 다스 중역들이
함께 가서 보고를 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가회동에 살던 시절은 대통령을 준비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 공간에서 나와서 대통령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회동 한옥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회동에 가서 다수 중역들이랑 보고를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무슨 보고를 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들도 그 다 MB가 다스에 보낸 사람들인데 애로사항 얘기하고 그 애로사항은 왜 자기 업무 관련해서 이제 회사 내에 애로사항 각각의 파트에서 임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맡고 있는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명박이 그냥 주로 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격리팀장이니까 뒤에서 이제 같이 보고를 하는데, 이명박이 저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모르면 물어볼 텐데, 물어보거나 했을 텐데 사안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고, 이제 김성호 다스 사장, 그러니까 특검 이후에 그만뒀죠. 김성호 다스 사장으로에게 보고를 계속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좀 바짝 붙어가지고 클로징을 좀 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몇몇 언론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른바 이제 김종백 녹취록을 저희가 전체를 입수를 했고요. 그 김종백 녹취록이 수백 개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백 씨가 그 다스 전현직 임원들, 그리고 거기에는 이시영 씨까지 포함해서 이시영 씨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죠. 녹취록들이 있고요. 거기까지. 뭐 거기까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죠. 네. 이 다음부터는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명박의 죄가 무엇이냐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다스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다스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다스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 근데 최동영 전 팀장 말도 있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명박도 외로운 사람이더라고요. 다스 조심스럽네요, 그 말은. 다스를 놓고 보면 다스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를 생각해 보면 다스가 이른바 주인이 있는데 주인 없는 회사인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호보용을 하지 못하는 신세. 주인인데 주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황.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3, 4년 동안 반짝 해먹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근데 주인은 없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막 그거를 시시콜콜하게 너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못해. 왜냐면 다스는 내게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잘못하다가 뭔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면 2008년까지는 김성호 사장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특검이 끝나고 2008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한창 위세를 부릴 때는 이동용 부사장. 그렇죠. 네가 가라 했으니까. 네, 이동용 부사장의 시대였고, 그게 한 3, 4년. 그래서 이번 인터뷰가 중요한 거죠. 이동용 부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이제 최근까지 이시영 아들, 예, 이시영의 시대. 요 세 시기로 구별이 되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요 시기별로 예를 들면 다스의 하청업체의 순위가 막 요동 바뀝니다. 김성우 사장 시절에는 특정 하청업체들이 잘 나가는데, 이동용 부사장이 오고 나서는 또 다른 하청업체들이 잘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 최근에 보도한 뭐 이동용 사장과 이시영의 부사장 암투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 없는 회사 다스를 내가 임시로 맡아서 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땡기는 구조인 거예요. 다스를 놓고 종착점이 이시영, 지금 현재 이시영 씨라고 한다면 이시영 씨를 향해 가는 흐름으로 보는 쪽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건 후죽순처럼 등장하기 시작한 뭐 악이라고 해야 하나, 이 이익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청업체를 통해서 이익을 편취하고 갈취하는 구조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둘 다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고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고 뭐 이런다라는 걸 아는데, 그런 이명박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건데 내 거라고 말을 못하니, 내 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어떤 그 다툼과 이런 것들을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보고가 다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죠. 청와대로 민정에서는 다스와 관련된 보고는 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어떻게도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적으로 편취한 누군가 보인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문제 삼는 순간 그자가 나가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결국은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군가 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0억 원을 정호영 특검이 횡령했다라고 본 경리팀 직원 조모 씨가 아직도 왜 다스를 계속 다녔냐라고 묻는 질문에 다스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가서 비자금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차라리 안에 두고 있는 게 낫지.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둔다라는. 그렇죠. 야, 그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지금 이제 그 조모 씨의 존재가 야 그거 125 횡령하고도 그거 회사 계속 다니는 거 보면 그 조모 씨가 횡령한 거 아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조모 씨가 만약에 횡령했다라는 일부는 진짜 일부는 뭐 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 씨를 둘 수밖에 없는 회사. 된 거죠, 다스는. 왜 다스를 버리지 못했나? 이명박 전 대통령. 실제로 엄청난 재산이 있잖아요. 저 다스 말고도. 있을 것을 추정하잖아요. 추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엄청난 재산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왜 이렇게 다스에 집착했나? 최동영 전 팀장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서울시장 나올 때 팔 거라고 생각했대요. 팔 거다. 네, 근데 그때 안 팔더래요. 그리고 대통령 나올 땐 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두 번의 어떤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대통령 나왔을 때 못 판 이유는 BBK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BBK가 그때는 점화가 됐기 때문에 다스를 내가 판에 만에 할 수가 없는, 이미 할 수가 없었고. 예. 그러니까 다스를 어떤 프리즘으로 봐야 되냐면 현대차를 봐야 돼요. 그렇죠. 다스의 성장은 이 현대차와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스가 돈을 뭐 얼마를 벌던 어떻게 뭐 하청업체들을 꾸리던 간에 이것의 원천적인 납품을 현대차가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 현대차 뒤에 있는 현대와의 끈끈한 관계.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냥 다스를 키워줬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 깜빡깜빡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명박이 현대에서 회장이었다는 거. 그렇죠. 현대건설. 물론 이제 그 현대가 정치 일가에서는 피고용일 뿐이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어쨌거나 최고의 자리를 올랐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현대건설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강해요. 실제로 뭐 신한은 없다라든지 이명박이 쓴 책들을 놓고 봐도 이명박의 인생이 사실 그 후에 펼쳐진 국회의원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대통령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보너스 트릭이었고 이명박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룬 성취는 사실 현대건설 사장까지 갔던 것이 그의 노력으로 거머쥔 단계까지는 에서는 제일 큰 어쨌든 그거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멘탈리티 굉장히 강하고 현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애착도 굉장히 강하죠. 좋습니다. 뭐 저는 벌떼 작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무대뽀. 네, 무대뽀 개통 없는. 네. 아니 뭐 무개통 프로젝트 되는데 뭐든지 해봐라. 네가 가라 경주. 뭐 이런 거지. 그렇네요. 제가 그랬죠. 그러고 기억 못해. 네가 갔다 왔니? 뭐 이러고. 만났니? 네. 안 좋아. 네. 안 좋아. 그 팀에서 보통 접시를 뭐 이것저것 돌리는데 또 하나 접시가 돌고 있는 게 그 사이버사 관련된 접시입니다. 예. 경찰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등장한 댓글 사건, 정치 개입 사건의 실체는 실제로 국정원을 시작으로 해서 군사이버사령부 그 기무사까지 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훈처도 등장하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큰 줄기에서는 그 정도 등장을 했는데 경찰의 존재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보통 경찰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경찰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취재가 된 건 처음이고요. 공개된 문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그 해에 사이버 심리전, 말하자면 댓글의 과정에서 작전을 경찰청이 함께했다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하에 정보를 공유한다. 또 다른 문건을 보면 BH 현안 업무 보고라는 문건인데 이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에요. 여기를 보면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공동 대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불순 세력 활동 억제까지 메시지 공동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 전파 피드백 이렇게 나와요. 제목은 경찰 군 댓글 작전 관여했나?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군에서는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찰에서는
본인들은 그런 적은 없다라고 지금 취재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실제로 278건의 문건이 넘어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제출하기 어렵다라는 거로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거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또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레드펜 작전, 그 온라인판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때문에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저와 정한봉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있는 경찰팀에서 좀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경찰이 사실 뭐 사이버사나 국정원이나에 비해서 인력이 많고 제일 많죠. 개방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개입했다라는 건 일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좀 보정권 하에서 거의 뭐 전방위적인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렇죠.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이 작업을 실제로 우리는 국정원하고 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지만 1987에 나오는 박종철 고무채 사건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보안국이에요. 그 보안국에서 관여된 정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나 또 대공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이번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공 업무가 경찰로 다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다스도 사이버사도. 다음 주도 로드맵은 대충 짜여져 있는데 설이 있어서 고생하십시다. 게다가 평화올림픽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올림픽. 평화올림픽까지 발음을 있어서. 잘해야 된다고요. 평화냐, 뭐 평양이냐, 평창이냐. 근데 진짜 이거는 프레임으로 치면 제가 최근에 본 프레임으로서는 정말 제일 악의적인 프레임이 아닌가. 제일 악질적이죠, 사실. 예. 오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번 주에 이제 오니까 좀 분위기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경주만이 아니라 그 강릉, 평창까지 챙기셔야죠. 그렇습니다. 비표까지 있으셔가지고 하필 비표가 김한 기자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왜 이러죠? 고생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다 그거죠 뭐. 그러면 제가 좀 그 말씀 안 했던 거를 좀 여쭤볼게요. 말 안 한 건 없어요. 다 했어요. 별명이 뭐였죠, 근데? 어떤 게요? 그 유소공장이 나올 때? 뭐 별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 팀장 별명이 밉상이라고. 아, 맞아요. 아니세요? 네, 제가 아니고 저희 팀장. 밉상 아니에요, 그럼? 네,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팀장. 여기가 밉상이고.